뉴럴 모듈레이션 쪽에서 원래 DBS 쪽이랑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신호 처리 그다음에 그런 쪽을 계속 연구를 했었고요. 학교에 있을 때는. 그래서 지금 Y분야에서는 TDCS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쪽에서 계속 지금 연구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TDCS 말씀드리기 전에 뉴럴 모듈레이션에 관련된 좀 인투이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재미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연구했던 부분 중에서 오늘 다룰 건 약간 도파민 패스웨이랑 관련이 좀 깊은 것들인데 그거와 관련된 것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현재는 조금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뉴럴 모듈레이션의 침습적인 분야에서 그 우울증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게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초반에 이제 연구는 대부분 DBS로 직접적으로 자극할 때는 뉴클레어스 아컴벤스를 자극을 해서 디프레션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게 당연히 이제 뉴클레어스 아컴벤스는 제가 이제 예전에 연구를 계속 했던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도파민 패스웨이, 그다음에 세로토닌 패스웨이도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부위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위를 포컬하게 자극할 때는 어떤 우울증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던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TDCS 동물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보시면은 그 TDCS 에노드, 캐소드를 이렇게 뇌 콜텍스에 자극을 주면 뉴클레어스 아컴벤스 쪽이 이렇게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도파민과의 관계가 굉장히 TDCS가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좀 안 보이는데요. 예, 사실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글루타메이트 패스웨이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저희 TDCS 특히 TDCS는 보통 프리프론탈 콜텍스에 주로 자극을 주는데 그 자극의 패스웨이가 사실은 이 뉴클레어스 아컴벤스와 관련된 도파민 패스웨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투이션을 줄 수 있는 그림이고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사실 좀 재미를 위해서 제가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도파민 쪽을 좀 연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했던 거는 도파민이 얼마큼 그 짧은 시간에 반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는데 그거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렛인데요. 얘 뉴클레어스 아컴벤스에 어떤 도파민을 측정할 수 있는 그 프로토콜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바늘을 넣어놓으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냄새 맡고 다니는데 뉴클레어스 아컴벤스의 도파민의 기본적인 오실레이션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둘이 딱 만나는 순간에 도파민이 이렇게 팍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다 순놈인데요. 뉴클레어스 아컴벤스에서 도파민을 측정하면 이렇게 하다가 아주 미세하게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둘이 이제 냄새를 맡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리얼타임으로 측정 빵! 이때 이제 도파민이 이렇게 탁 올라 뉴클레어스 아컴벤스. 그래서 저 이제 이걸 뭘 보여주냐면 도파민이 저희가 뭐 분비가 된다, 어떻게 이 페이스웨이를 딱 타고 간다 이런 얘기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었을 때 얼마나 패스트하게 실제로 분출되고 적용하느냐 그거를 연구를 했더니 지금 보시면은 수초가 아니라 그 순간 수 밀리세컨드, 수백 밀리세컨드 뒤에 이렇게 빵 올라오고 수백 밀리세컨드 뒤에 다시 이렇게 뚝 떨어져요. 되게 베이직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도파민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로토닌 패스웨이에서 세로토닌을 재면 세로토닌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어떤 물질적으로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시스템 내에서도 측정을 해보면 그 물리적인 어떤 다이나믹스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파민 관련해서 작용하는 것들은 되게 패스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다들 아시겠지만 도파민 작용들은 되게 패스트하게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카이네틱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재미로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는 저만 연구를 했던 분야고요. 이게 사실은 메이오 클리닉에서 캔넬리라고 하는 그런 그 그룹에서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을 하는데 도파민이나 어떤 케미컬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퀘스천에서 시작된 연구였고, 제가 개발한 걸로 이제 그 메이오 클리닉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연구 중인 테마고요. 네. 근데 연구적으로는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할 게 많습니다. 어떤 자극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뉴로 트랜스미터가 어떻게 다이나믹이 있냐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반응이 있으면 도파민이 이렇게 빨리 반응을 하는데요. 그래서 TDCS 관련한 연구 중에서 저희 이제 그 Y브레인에서 했던 연구인데, 네, 그 저희 이제 코파운더 중에 한 명의 연구인데, 그 이마에 TDCS를 해요. 근데 그게 이모셔널한 체인지를 준다는 게 결과인데, 이유는 뭐냐면 그게 fMRI 데이터에서도 그 도파민 패스웨이 일종이 여기 벤트로메디알 코텍스 쪽에 그런 변화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센터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태스크에서도 사람 얼굴 봤을 때 좀 감정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가 되는 게 TDCS의 어떤 이마나 프리프론탈에 줬을 때 도파민 패스웨이에 영향을 준다라는 간접적인 결과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계셔서 다시 TDCS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TDCS는 현재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하고요. 왜냐하면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커런트라는 게 흐르고, TDCS의 약자는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그래서 이제 직류를 흘려주어서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알려져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설명은 그 TDCS 플러스 에노드에서는 좀 그 저희 기본적으로 멤브레인 포텐셜을 조금 올려주고,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는 좀 떨어뜨려줘서 이런 레스팅 스테이트의 변화를 주어서 다음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는 것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그 실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캐소달에 위치한 그 뉴로널 액티비티는 감소하게 되고요. 에노달은 이렇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졌고, 이제 2000년대에는 니시체라고 하시는 분이 TMS의 어떤 그 자극을 이용해서 MEP 자극을 이용해서 그것을 콜텍스의 액티비티를 측정을 했고요. 에노달은 좀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캐소달은 이니비션 시킨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안에 이제 시냅스 형성과 BDNF 이런 것들이 분비하는 거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논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진 레벨에서 트랜스크립션 하는 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들이 연구 결과 최근에 꽤 많이 동물 실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니체의 2004년 논문에는 그 NMDA 리셉터에 스페시픽하게 시그널링을 한다는 게 밝혀졌고, 오늘 발표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NMDA 리셉터 시그널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콜텍스의 글루타머직한 그 패스웨이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어떤 질환,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메커니즘과 관계가 많이 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빨리 한 줄을 제가 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널브 그로스 팩터 나오는 거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메타볼리즘을 증가시킨다고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소달 자극은 상대적으로 여러 그 연구가 있지만 캐소달에도 어떤 저희
내재적인 뉴로 스템셀을 그로스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장시간 노출됐을 때 캐소달에 에노달보다 상당히 많은 그 BRDU 셀이라고 하는 게 뉴럴 스템셀들이 많이 형성되는 연구 결과를 얻었고요. 네. 그런 연구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론의 입장이 아니라 에스트로사이트 입장에서도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보면 에스트로사이트의 칼슘 시그널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약해 보면 에스트로사이트에 칼슘 시그널링에 영향을 많이 줘서 다음에 칼슘 시그널링에 의해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결과도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저희 우울증의 경우는 사실은 잔해 운해에 대칭적인 액티비티를 가진 결과가 많은데, 그것을 타겟해서 TMS나 TDCS가 자극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잔해 운해의 비대칭적인 활동성을 다시 이제 돌려주는 방향으로 하는 그 트리트먼트가 TMS 트리트먼트고, TDCS도 같은 원리를 통해서 현재 트리트먼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TDCS든 TMS든 레프트 DLPFC를 타겟으로 자극을 주는 게 이렇게 프로토콜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non-invasive한 TDCS와 TMS가 있는데요. 지금 TMS인 경우, TDCS는 지금 C 인증을 받은 것밖에 없고요. 올해 지금 소테릭스와 유로콘이라는 회사가 디프레션과 크로닉 페인 두 개의 지금 이제 C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그만큼 그 부작용이 없다는 말씀 지난주에도 드렸었고, 지금 현재 그 C 인증 같은 경우는 우울증, 페인, 엔자이어티, 스트로크, 에딕션, 마이그레인까지 받아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한국의 FDA 승인은 이게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포스트 스트로크의 재활과 그 다음에 그 디프레션의 코그니션 이넨스로 지금 유로콘이 이 장비가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승인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파란 줄을 치는 이유는 마이그레인 쪽은 DC보다는 좀 더 펄스라든지 AC 자극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연구 결과가 많아서 마이그레인 쪽은 펄스 자극을 통한 프로토콜이 많이 논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제 새로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Y브레인에서는 사실 여기에 있는 그 적응증을 전부 한번 이렇게 손을 살짝은 다 대본 상태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결과는 오늘 말씀드리고,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가장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우울증이 되겠고요. 다음 사실은 MCI 환자도 소규모로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는 조금 크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쉽지 않아서 지금은 조금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관련해서는 스트로크 재활 쪽으로 고려대 윤범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과 지금 진행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질환들을 지금 많이 여기 있는 질환도 전부 다 이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질환보다는 이제 무드, 그다음 스포츠, 러닝, 그다음에 에피타이트 관련된 것도 저희가 연구를 조금 해서 어떤 실제로 프랙티스 어떻게 했는지와 그런 결과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MCI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가톨릭 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결과는 지금 올해 지금 논문에 지금 실렸고요. 내용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저 EEG로 봤을 때 10 to 20 시스템에서 F3에는 플러스 자극, F4에는 마이너스 자극을 했을 때 보시면 3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30분씩 노출을 트리트먼트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 보시는 MNQ-C, MNQ-A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 펫 결과에서도 조금 물론 자극한 부위가 이렇게 활성화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더 넓은 액티비티 에어리아가 생겼다. 그리고 코그니티브 펑션은 16%가 향상한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저희 네. 마이너스 플러스를 DC라서 어쩔 수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는데요. 이게 재밌는 거는 이걸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익사이테이션 하는 부분은 좀 이니비션 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패치를 붙이게 되고요. 반대로 좀 익사이테이션 하는 걸 이니비션 시켜줄 때랑 그 다음에 조금 폼 다운되어 있는 것을 올려줄 때는 플러스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걸 이제 플러스만 줄 때는 마이너스 위치를 뭐 팔에 붙인다거나 어깨에 붙인다거나 하는 변형적인 방법이 다 존재하고요. DC의 장점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 익사이테이션, 이니비션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는 DC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전기가 한쪽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피부 번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 그런 장단점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임상 진행하는 거랑 똑같은 진행을 했던 브루노니 박사의 이제 결과인데요. 이제 똑같이 F3, F4 위치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극을 줬을 때 그 SSRI와 유사한 마다스 스케일의 감소를 보였고요. 둘이 동시에 썼을 때는 더 큰 그 효과를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적응증, 그 디프레션에 있어서는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요. 보시면 2006년부터 쭉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브루노니 그 박사의 그 N수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 커런트는 2mA인데 커런트 덴시티는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결과를 보였고, 그다음 초반에 이제 했던 연구 그룹에서는 좀 더 높은 결과를 보이는데요. 근데 어떤 그룹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그룹도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프로토콜 외에 어떤 장비를 썼는지, 그리고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 디테일한 건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그룹도 있고 없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좀 해보기 위해서 저희 장비로 100명가량 되는 분들을 그 SSRI 계열의 디프레젠트와 TDCS를 동등성 비교를 지금 최근에 잇놀이 다 끝나서 12월 중순에 이제 결과가 나오기로 했고요. 아마 다음번에 뵐 때는 이 결과 나온 걸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다들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더블 블라인드라 이분이 진짜 TDCS 때문에 좋아진 건지 병원에 자주 오셔서 좋아졌는지 뭐 이런 여러 지금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좋다는 반응이 있는데 이제 그 데이터를 풀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러닝 어빌리티 인핸스 쪽은 사실 무수히 많은 논문이 존재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이제 했던 결과가 있고요. 꽤 좀 예전에 했던 결과인데 저희 이제 정량 뇌파도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관련됐을 때 보면 이 프로토콜도 아까 저희 이제 F3, F4의 자극이 똑같이 진행이 됐었고요. 보시면은 커그니티브한 부분이 많은 아니고 13%에서 10% 정도 이렇게 향상을 했고, 뇌파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베타파 좀 약간 하이 프리퀀시 쪽이 증가했다라는 결과를 저희가 간단히 얻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투자자가 골프존이어서 골프존에 있는 프로 골퍼를 대상으로 TDCS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실험하기 전에 굉장히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데이터가 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개개인의 실력 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속에 TDCS에 의한 성능 향상이나 이런 것들이 묻혀서 보질 못했었고요. 오히려 프로 골퍼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미세한 디퍼런스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실험을 했고 이마에 그 자극을 했습니다. TDCS. 그랬더니 약간 프로토콜은 똑같고요. 조금 더 이마 쪽으로 자극을 했는데 77야드 조금 먼 거리에서 유의미한 그 이제 차이를 얻었고요. 그러니까 프로 골퍼 같은 경우는 실력이 거의 나오는데 TDCS 딱 맞기 전후에 했을 때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 거리 같은 경우는 골프존의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해서 데이터를 환산하는데 되게 좀 쉽게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논문을 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부적으로 저희가 TDCS가 스포츠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골프 치시기 전에 TDCS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논문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논문인데 이마에 이제 그 에노드 캐서드를 줬을 때 그런 모션 컨트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TDCS 맞으면 긍정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저희 회사 내에서는 약간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는 TDCS 맞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울대 최형진 교수님께서 저희랑 같이 예전에 진행을 하셨던 건데요. 이제 그 논문이 이제 국내 논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TDCS 그 이제 푸드 중독이라고 이제 보고 TDCS의 프로토콜은 아까 에노드 캐소드를 좀 반대로 해서 나중에 에딕션 쪽을 말씀드릴 텐데 왼쪽에 에노드가 아니라 오른쪽에 이제 에노드를 한 자극을 통해서 그 에피타이트 연구를 했는데 이런 풀니스가 TDCS 한 그룹이 조금 더 같은 어떤 그 식사나 이런 거에서 좀 더 높아졌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쪽의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만족 이게 이런 논문 관련 논문에서 보면 어떤 음식을 먹는 거에 뭐 저희가 말하는 식탐이라고 하는 그거와 도파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만족도가 높아졌다. TDCS 많은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fMRI 결과에서는 히포캠퍼스나 이런 쪽이 더 액티베이션이 된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플리스가 증가했다는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포만감을 더 느꼈다. 음식을 네,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 결과를 나오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스키조 환자와 그다음에 성인 ADHD, 그다음에 PTSD 환자들한테도 지금 연구를 계속 진행 중이고요. 아직 결과는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희 결과와 스키조 그다음에 에딕션 관련된 다른 연구 결과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메커니즘과 관련된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스키조 환자들에게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다음 커그니티브한 문제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 질환에도 많은 TDCS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아시겠지만 스키조 환자의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메소림빅에서의 도파민 레벨이 베이스라인이 올라가고 그다음 메소코티칼은 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원리, 즉 쉽게 말씀드리면 콜텍스의 어떤 액티비티는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실제로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부분의 템포럴 영역은 굉장히 하이퍼 액티비티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아시죠?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스키조 연구의 프로토콜은 DLPFC 쪽에는 플러스, 왜냐하면 전두엽은 좀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템포럴 페리에탈 영역의 영역은 좀 이니비션 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패치 형태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연구는 조금 설명을 좀 이따 드릴 텐데요. 이런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 패치를 반대쪽 영역에 이제 헤미스피어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아마 다들 더 잘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지금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원리들은 NMDA 하이퍼 펑션 때문에 만들어지는 가버집과의 연계에서 그 여기 메소림빅 쪽은 도파민의 양이 많아지고 반대로 코텍스 쪽에서는 도파민의 활동이 줄어든다라고 보통 설명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패스웨이와 글루타메이너지क 패스웨이랑 합쳐져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 제가 논문을 좀 더 찾아보니까 이런 가버러직한 컨트롤이 뭐 아데노신에 의해서도 컨트롤이 돼서 이런 연구는 계속해서 그 하이포테시스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하게 보면 최근에 있었던 그 좀 대표할 수 있는 논문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 퍼메드에서 이제 116편에 달하는 것들에서 이제 추려서 보면 대표적으로 5개의 연구는 에노달이 여기 레프트 DLPFC에 자극을 하고 캐소달은 레프트 템포럴 페리에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위치에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2개 스터디 전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은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 네거티브한 결과를 얻은 그룹이 있는데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 프로토콜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좋은 결과를 얻은 그룹은 2mA 20분을 10 세션을 하는데 이걸 1위크에 합니다. 즉 하루에 2번을 합니다. 하루에 2번.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얘도 똑같이 10 세션인데 하루에 2번. 하루에 2번 하는 세션을 선택한 그룹들은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반대로 그냥 이렇게 굉장히 길게 한 그룹이 있거든요. 15세션, 3주. 근데 이렇게 한 번 한 그룹들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어떤 설명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좀 메타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는 그룹은 좀 더 많은 자극을 가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었고요. 위치는 전부 똑같습니다. F3 그다음에 여기 그 템포럴 페리에탈 정션에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다른 연구 결과인데요. 대신에 이 연구 결과에서는 재밌는 게 이런 형태로 했던 결과에서는 재밌는 게 어떤 인지적인 부분에서는 큰 향상이 없어요. 그런 포지티브 심텀, 할루시네이션 이런 것들은 줄지만 인지적인 거에는 또 영향이 없다는 게 재밌는 결과고요. 반대로 그 방금 저희가 우울증에 똑같은 거의 유사한 프로토콜 한 그룹에서도 이런 좋은 조금 향상된 결과를 얻었는데 이렇게 아까 보셨던 할루시네이션을 없애기 위한 프로토콜이 아닌 전두엽에만 자극을 주는 거에서는 인지적인 향상이 있었어요. 스키조한테서.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이재 원장님 훨씬 실질적으로 많이 하셔서 잘 아시는데 앞에도 하고 옆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는 얻게 됐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좀 스키조 분들이 인지도 떨어진다고 하시고 할루시네이션도 있는데 그러면은 전두엽을 위주로 하실 때는 인지가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되게 그 인텐스하게 하루에 2번씩 이렇게 할루시네이션을 해주는 프로토콜을 했을 때는 또 그게 사라지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많이 하는 게 되게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임상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상상만 일단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에딕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프로토콜이 정립이 지금 조금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초창기 이게 되게 최근 논문인데 초창기 논문 말고 최근에 나와 있는 논문들은 보면 그 여기 에노드 캐소드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울증이랑 그 앞부분에 봤던 레프트 DLP-FC에서 플러스를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주는데요. F3, F4를. 그런 경우 대부분의 중독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봤습니다. 뭐 알코올 환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 코케인, 크랙 코케인 쪽, 그다음에 뭐 스모크 이런 대부분의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봤고요. 보시면 이렇게 5세션만 해도 나중에 롱텀하게는 효과가 있다라고도 나오고요.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진짜일까 싶을 정도의 결과들도 제가 봤을 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6개월 뒤에 팔로우 했을 때도 알코올을 줄인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요. 이걸 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중독 쪽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F3, F4를 자극을 해줬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앞부분의 원리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네. 혹시 이제 OCD 환자에 대한 데이터는 네. 없으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지금 말씀드렸던 디프레션, 그다음에 스키조, 그다음에 에딕션 쪽은 조금 프로토콜이 좀 많이 정립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도 기회가 되면 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OCD 쪽이랑 ADHD 이런 몇 개 분들은 아직 많은 연구가 안 돼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프로토콜을 없어서 지금 약간은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진행된 게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에노드 캐소드의 예. 배치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환자분 중에 이제 OCD 환자가 네. 논문 중에 레프트 암하고 네. 레프트에 이제 캐소드 에노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 경우에 OCD에서는 오히려 캐소드를 레프트 프론탈에 주었을 때 효과가 더 좋았다. 이제 한쪽만 이렇게 양쪽에 다 올리지 말고 네. 한쪽은 암으로 놓고 네. 예, 한쪽만 자극을 하는 거나 네. 아니면 이니비션을 시키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혹시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되게 많은 적응증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말씀 안 드린 몇 개의 질환도 있는데 여기 없는 것도 있는데 간질 환자분들한테 지금 저희가 조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캐소드만 하고 에노드는 전부 팔에 붙이는 프로토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유는 뭐냐면 이니비션만 시켜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에노드를 어딘가 뇌에 붙이면 이게 이제 반대로 이제 밸런스를 더 깰 수 있어서 그런 프로토콜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도 초기 연구에는 F3, F4를 2개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붙이고 하나는 팔에 붙이고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없는 거 저희 좀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손해 위축증 환자분들한테도 TDCS를 지금 간단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치료법이 전혀 없어서 TDCS 에노달을 손해 위치 목 뒤쪽에 붙이면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연구도 지금 이제 임상 승인은 아니고 이제 FDA에 이제 실험하는 거 올려놓고 그것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전부 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